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나스 장비 시놀로지 나스 218 소개 및 이제 세팅 영상 지금 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에서 제공하는 나스 218 그 자체의 운영체제인 DSM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메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메뉴는 제일 위에가 이제 메인 메뉴, 뭐 패키지 센터, 뭐 제어판 아이콘, 그 다음에 파일 스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들은 그전 영상에서도 조금 간간히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메인 메뉴 누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판을, 그 다음에 파일 스테이션,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세팅할 때 사용하는 이지 인터넷, 그 다음에 패키지 센터, 리소스 모니터, 그 다음에 저장소 관리자. 요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까지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본 건 보안 어드바이저 여기까지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부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메뉴 부분은 잠깐 끄고 패키지 센터를 한번 보면, 패키지 센터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 플레이스토어의 앱들이 있죠. 그런 어떤 앱들인데, 이 지금 현재 DSM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 프로그램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서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쭉 받아가지고 나스 장비를 자기가 필요한 형태의 그런 어떤 장비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지원이 되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패키지 센터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어판 부분이 있는데, 제어판에서 지금 공유가 있고 파일 서비스 있고 사용자 그룹 이렇게 있는데, 파일 공유 부분에 해당하는 메뉴 중에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성에는 퀵 커넥트, 외부 액세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센터, 그 다음에 테마, 알림, 업데이트 복원, 응용 프로그램에는 뭐 색인 서비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서 순서에 맞게끔 해보면서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폴더에는 일반적으로 DSM을 기본 간단 그 패키지 프로그램까지 탑재하는 형태가 되면, 여기에 원래 홈이라는 폴더하고 그리고 비디오, 그 다음에 뮤직 뭐 해가서 몇 가지 이렇게 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싹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공유 폴더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제 편리할 대로 폴더들도 만들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공유 폴더 들어가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그런 어떤 폴더의 개념, 한글로도 입력할 수 있고 영문으로도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다 옮겨야 되니까 일단 폴더 이름은 방송용 PC라, 방송용 PC 데이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여기 볼륨은 기본 지금 데폴트로 되어 있는 볼륨 그대로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하이 폴더 및 파일 숨기기, 휴지통 활성화, 관리자 전용 계정으로 액세스 제한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고, 이 공유 폴더 암호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암호를 입력을 해서 이 공유 폴더의 내용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암호로 확인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기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요거 생성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소유 권한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관리자의 그런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 하기 이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도 못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폴더 암호화 부분은 체크 않고 그대로 생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이제 폴더가 하나가 생성이 되지면서, 바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폴더, 방송용 PC 데이터 공유 폴더의 그런 어떤 권한을 설정하는 메뉴로 넘어가집니다. 일반이 아까 그 파일명이나 이런 어떤 형태들,
요거 입력했던 부분이고, 암호화가 아까 두 번째 각 폴더마다 암호를 별도로 걸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요 부분으로 넘어갔는데,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데폴트로 딱 이렇게 그 생성되어 있는 계정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이게 낫이 읽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 설치를 할 때 내 계정 만들었던 게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드민 계정하고 게스트 계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어드민 계정하고 게스트 계정은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함으로 이제 체크해 놓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건 이제 디폴트로 처음에 이렇게 DSM을 설치하면 만들어져 있는 계정들입니다. 또한 이것들도 이제 삭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근 금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줌으로써 어떤 형태로 접근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그런 어떤 고난 부분을 주어주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베이스 21은 앞으로 이제 이 방송용 PC 데이터 이 공유 폴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읽고 쓰기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베이스 21한테 권한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용 PC 데이터의 모든 그 읽고 쓰기의 권한은 베이스유 21이라는 계정이 갖고 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의미를 뜻합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공유 폴더라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어판 안에 들어갔었을 때 제어판에서 우리가 지금 파일 공유 부분의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공유 폴더라는 부분을 봤고, 이 공유 폴더라는 부분에는 이렇게 생성, 편집, 삭제, 뭐 암호화 이런 어떤 형태가 있다. 그리고 생성을 한 후에 말 그대로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일반 말 그대로 폴더의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설명을 변경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권한없는 사용자 하이폴더 숨기기 휴지통 활성화 이게 나왔고, 폴더별 암호를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 권한 설정하는 부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한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계정을 만들어주고 어떤 계정을 만들어주고 그 계정의 그 권한을 읽기 전용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읽기 쓰기로 줄 것인지 이런 어떤 형태들을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계정 사용자가 있었을 때 그 계정 사용자한테 내 그 다른 어떤 부분까지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돼 있다. 공유 폴더는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 폴더에 관련된 내용은 이 부분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공유 폴더가 각 어떤 프로그램들을 패키지 센터에서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세팅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그때그때 그 공유 폴더의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기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기본 패키지 탑재를 하지 않으면 공유 폴더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공유 폴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서비스에도 주 메뉴가 보면 SMB, AFT, NFS, FTP, TFTP, rsync, 고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들을 쭉 해가지고 파일 서비스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네요. 그래서 SMB라는 것은 이제 삼바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삼바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서로 쉽게 설명하면 서로 다른 운영체계 간의 파일을 공유해가지고 윈도우즈의 그런 어떤 파일 공유 서비스처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써봤던 그런 어떤 기억은 이 삼바 서비스를 리눅스에서 삼바 서버라는 그런 어떤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삼바 서비스나 삼바 서버 프로그램을 기동한다나 이런 어떤 형태가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체크를 해줌으로써 이 삼바 서버 프로그램을 기동을 하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눅스의 그런 어떤 폴더들하고 윈도우즈의 폴더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FTP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매킨토시용 PC들, 그래서 매킨토시용 PC하고의 그런 어떤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NFS도 마찬가지입니다. NFS는 각각의 서버들 간의 파일의 그런 어떤 접근 권한이나 공유나 이런 어떤 형태들을 해주는 게 NFS다.
기본 지금 현재 설치를 해가지고 탑재한 후에 보면 삼바 서비스하고 AFP 이 부분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 NFS는 지금 활성화가 체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그런 어떤 서비스의 이 파일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제 FTP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FTP라는 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해가지고 파일 전송 서비스입니다.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 다운로드 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뭐 RFTP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롬들, SFTP나 이런 어떤 프롬들을 깔아가지고 어떤 웹 작업을 했던 거나 그런 어떤 파일 작업을 했던 것을 이 FTP 프로그램인 프로토콜 프로그램인 SFTP나 또는 RFTP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 또 서버에 있는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시키고 할 때 사용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FTP가 있고 FTPS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두 가지는 FTP는 일반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일반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고 FTPS는 이제 이 뒤에 S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보안이 적용된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서비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폴트는 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FTP 서비스 활성화 뭐 이 부분 나중에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FTP 서비스는 활성화를 안 하는 형태로 씁니다. 많이. 왜냐면 21번 포트가 하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FTP 서비스의 기본적인 그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 포트 번호가 21번이라는 포트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SFTP라고 밑에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안이 설정되진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FTP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SFTP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22번 포트고 나중에 이 22번 포트도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다른 어떤 형태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FTP 서비스하고 FTP SSL, TSL, 암호화 서비스나 이렇게 이 두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내가 FTP 서비스인 21번 포트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여기 FTP SSL, TSL 이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이쪽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SFTP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FTP 쪽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보안하고 잘 보안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FTP 접속할 때 패시브 모드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FTP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FTP 서비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FTP는 FTP 프로그램보다 더 그 작은 용량의 그런 어떤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일반 PC에다가 사용하는 형태를 FTP를 한다면 TFTP는 일반 PC가 아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스마트폰도 OS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용량의 그런 어떤 기기하고 FTP로 연결을 해가지고 운영체제 내에 접근해서 파일을 올린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형태가 TFTP라 합니다. 이 부분도 기본은 탑재를 안 해놓고 설정을 활성화를 안 시켜놓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Rsync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Rsync 서비스는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 프로그램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윈도우 R키 눌러가지고 저번에 CMD에서 나왔던 이런 어떤 검정 화면 있죠. 검정 화면에서 도수 명령어나 또는 리눅스 명령어나 명령어로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이 지금 클라이언트 PC에서 NAS 장비로 터미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일환이 Rsyn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sync도 마찬가지 이제 암호화 포트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를 대부분 쓰고 있고 Rsync 서비스를 활성화해 준 다음에 SSH 암호화 포트 데폴트로 22번 포트인데 이 22번 포트도 나중에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좀 실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가지고 프로그램 오류나 버그 있는 부분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서버를 건드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본 탑재되어 있는 포트들은 변경을 해주고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 Rsync는 그런 어떤 터미널용 프로그램이라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급 부분에 있는데 고급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요 부분까지는 저도 아직 테스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나중에 테스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까지만. 사용자를 한번 보죠. 요 사용자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도. 이 사용자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구글 계정을 생성한다, 네이버의 계정을 생성한다, 자기 또 뭐 지금 현재 뭐 블로그의 계정을 생성한다, 홈페이지의 계정을 생성한다. 그런 어떤 형태의 계정을 생성할 때 아이디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그러죠. 그 부분에 사용되는 형태들이 이 사용자라고 이 사용자 계정 또는 사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이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사용자의 계정의 그런 어떤 상태, 이 사용자는 앞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나스 장비에 내 친구한테도 계정을 일부러 주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도 일부를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해줌으로써 일정량의 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하드에 뭐 10기가까지 이렇게 용량을 제한을 해서 너는 10기가까지 내가 이 서버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럴 때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정에다가 쿼터 설정을 해주고, 쿼터라는 건 말 그대로 용량입니다. 용량. 그래서 거기까지 파일을 올릴 때 어느 정도 용량까지 올리게끔. 대부분 보면 요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어떤 개념들, 원드라이브 서비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드랍박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형태에서 계정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주는 게 뭐 10기가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주고 막 그러잖아요. 메일 서비스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용량들에 해당하는 접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용자 그런 어떤 형태들을 사용자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중에 데폴트로 생성되어지는 건 게스트와 손님 부분하고 어드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데폴트로 사용할 때 아예 사용 안 함으로 빼버리고 쓰시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데폴트로 생성되어지는 건데 이 소유 권한을 확인을 저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데폴트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U21은 이번에 이제 처음 설치하면서 세팅해놓은 내 계정이기 때문에 내 계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계정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만드는 거는. 계정 이름은 영문으로 이렇게 주시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21이라는 계정을 하나 주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가 패스워드 보안 수준이 있네요. 패스워드 보안 수준에가 대소문자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소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구나. 대소문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까지 구분하니까 좀 복잡해졌네요. 다시 사용자 생성하는 과정만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 예. 뭐 여기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게 되면 그 전체적인 그룹 권한을 어디에 줄 것인지, 관리자 그룹으로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권한으로 줄 것인지, 유저로 줄 것인지, 이 그룹 권한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유저로만 두죠. 그룹 권한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그때 한번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권한을 그냥 유저 권한으로만 주고 다음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방송용 PC라는 데이터 폴더에 쓸 수 있게끔 이 공유 폴더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형태로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폴더가 더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다면 여러 폴더들 생성되어 있는 폴더들이 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방송용 PC 데이터 그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폴더 다른 노트북 PC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었다면 그 폴더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 폴더만 쓸 수 있게끔 한다.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왕 한 김에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폴더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방송용 PC 폴더를 만들었고 여기다 이제 노트북 PC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 노트북 데이터 백업용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똑같이 만들고 여기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고 암호화는 그냥 진행하시고 적용하고 권한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권한 배수 21 있고 일단은 권한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 PC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방송용 PC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권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자 들어가서 사용자에서 생성을 계정 하나를 더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처럼요. 신성 21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쵸. 설명은 관리자 2 관리자 2로 주고요. 생성은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요거는 뭐 이메일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살표 저기 고박이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예, 이렇게 요 부분들이 필수 입력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되고요. 이메일 패스워드고 이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저 계정으로 일단 유저 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신생 21이라는 2는 다음과 같이 노트북만 접근할 수 있게끔 읽고 쓰기 노트북 PC 데이터라는 폴더만 읽고 쓰기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그런 어떤 형태다.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용자의 그런 어떤 용량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쿼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내가 100기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 사용자 계정한테 이런 식으로 다음 눌러주고 허용은 어디까지 한다. 뭐 지금 현재 여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의 응용 프로그램들의 권한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어디까지만 허용할 것인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은 다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 같은 경우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리자고 또 관리자 2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누르고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그 뭐 속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굳이 안 건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다음 누르고 마지막 지금 현재 설정 확인하고 적용 누르게 되면 모든 그런 어떤 사용자의 그런 어떤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되지고 이 사용자 계정 2개가 동시에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져서 이 사용자 2개의 그 사용자 계정으로 지금 나스의 218 이 서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그 로그인 할 때 처음 로그인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로그 아웃을 지금 안 해놓은 상태인데 로그 아웃을 한번 해가지고요 보도록 할게요. 로그 아웃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관리자 계정으로 만들어 놨던 게 베이스 21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암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신성 21이라는 계정을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똑같이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로그 아웃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형태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계정의 그런 어떤 생성에 따라서 각각 소유 권한이나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달리 정해서 서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로그아웃하고 베이스 21로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섯 번째 영상은 일단 사용자까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사용자에서 아까 생성했던 내용들이 편집 메뉴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력했던 정보들이죠. 이게 쭉 정보들 나오고 여기서 바로 패스워드도 수정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에 그런 어떤 사용자 그룹도 수정할 수 있고 어디 그룹에 속하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권한도 마찬가지 어떤 폴더까지 지정해서 어떻게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할당량도 마찬가지 지정을 해가지고 이 계정한테는 몇 기가만 준다 하는 형태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응용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만 허용한다든지 속도 제한도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까지만 일단 알아도 충분히 이 나스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용자 부분에 대한 거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